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6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올해 1월에서 8월 사상 최대인 3,470개의 반도체 관련 회사가 문을 닫았다 그러면서 이는 2021년 3,420개, 2020년 1,397개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는 중국 기업정보 사이트인 치차차의 통계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 홍콩 중문대의 선정금융연구소의 정레이 부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자본 집약 분야라 그러면서 일부 새로 등록한 반도체 회사들은 현재의 가혹한 시장 환경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사업을 유지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런 기록적인 반도체 회사들의 폐업이 반도체 자급자족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지난 2년여 동안에 중국 정부 당국이 앞장서 가지고 이 반도체 분야에 엄청난 투자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반도체 자립 드라이브가 덜컹거리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지난해 중국에는 무려 47,400개의 반도체 관련 회사가 새롭게 사업 등록을 했는데 이런 수치는 2020년 23,100개의 2배라 그러면서 이 중국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반도체 자립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1년에 이 반도체 회사들이 문을 닫은 것은 이 봉쇄라든지 이런 코로나19 통제 정책,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고조에 따른 약한 소비 심리, 또 비틀거리는 국내 경제가 이 반도체 분야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그러면서 푸젠성 반도체 설계 회사인 GSR전자의 창업자 중린이 지난 6일 반도체 산업 관찰 공식 위책 계정에 중국의 반도체 회사 물결은 끝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낮은 수익 전망 속에 투자 기금이 또 투자 자금이 고갈되면 도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뉴링크는 2억 위안, 한 398억 원 정도 되죠. 2억 위안의 자금 조달을 완료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지난 5월과 6월 직원들에게 봉급을 주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렇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이색항 이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 부회장은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지난 4월에서 5월 상하이가 봉쇄되면서 현지에 자리한 많은 반도체 회사들은 작업에 큰 타격을 입었고 가전제품 수요가 급감하면서 이 상반기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방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의 세관 통계 역시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집적회로 그러니까 IC 수입량은 수요 약화와 생산 차질로 인해서 약 12% 이상 감소했다 그러면서 차이신의 구매 관리자 지수 PMI도 8월에 49.5로 하락했다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지난달에 이 자국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2,8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의 반도체 과학법을 제정했지요. 또한 이 엔비디아 그리고 AMD 등 이 자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이 중국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용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했고요. 그러면서 이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공급망 및 이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와 첨단기술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앞으로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가 이 외국인 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핵심 공급망, 그리고 첨단기술, 투자 동향, 사이버 보안,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 이런 5가지 요건을 고려하라는 지침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는 이제 중국을 비롯한 적성 국가들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중국을 향한 다양한 규제들이 물밀듯이 몰려오니까
중국은 당황해야 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8월 15일 첨단 반도체 및 가스터빈 엔진 생산 기술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가 중국의 반도체 야망을 달성하는 데 엄청난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특히 이 고급 반도체 설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 규제는 미국의 중국을 향한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미국의 새로운 수출 제한은 중국 반도체 관계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의 EDA, 그러니까 전자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중국 반도체 산업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미국 정부가 치포 동맹의 동참 여부를 8월까지 통보하라고 한국 정부 요구했었죠. 그러니까 국내 언론들은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떠들면서 손실에 비해서 실익은 적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치포 동맹 참여를 숙고해야 된다는 논조에서 그런 보도들을 쏟아냈는데, 자, 이런 국내 보도가 나가자 중국의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 등에서 일제히 2021년 한국의 메모리칩 수출의 48%가 중국이라 그러면서 치포 동맹에 가입하게 되면 한국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국내 언론들은 이런 중국 보도들을 대서특필하면서 치포 동맹 참여가 이 한국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중국의 관영 언론들이 일본이나 대만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유독 한국만 붙들고 압박을 하고 또 대대적 보도까지 일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여기에 한국 언론들도 적극 중국의 보도 내용들에 대해서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치포 동맹에 참여한다 한들 중국이 무역 보복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치포 동맹에 참여한다 해도 반도체 문제로 보복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 기반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건드리면 마찬가지 현실이 벌어집니다. 일본이라든지 대만은 그런 중국 반도체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치포 동맹 참여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지도 않고 또 여론도 차분한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의 언론들만 자해 행위를 하면서 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치포 동맹에 대한 이 한국의 선택은 좌고우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마치 중국을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자해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분위기를 띄우면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한국 내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굴지 언론들조차도 수시로 중국 입장에서 반도체 굴기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굴기를 거듭하고 있고 최첨단 제품 생산까지도 곧 이루어낼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일수록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체와 본질을 외면하는 순간,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 정부가 대내외에 선전용으로 떠들어대는 그런 보도자료들만 믿는 순간 중국의 선전선동 전략에 순식간에 넘어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만 살펴볼까요? 우리 신문도 분석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중국 반도체 굴기 프로젝트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죠. 60조 원대의 국가 펀드인 대기금, 공식 명칭은 국가 직접회로 산업투자펀드인데요. 이 대기금 책임자들이 줄줄이 사정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반도체 같은 산업을 총괄하던 이 현직 장관이죠. 샤오해칭 공업정보화부 장관까지도 돌연 낙마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예상했던 실적은 전혀 나지 않고 그 엄청난 자금들이 줄줄이 새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서 사상 최대의 반도체 회사들이 문을 닫은 것과도 연결됩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용 자금은
눈먼 돈입니다. 그래서 말도 되지도 않는 사업계획 산장으로 엄청난 자금을 타가지고 1, 2년 있다가 문을 닫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 출신의 저명 엔지니어를 수장으로 영입하고 수조 원대 자금까지 투입했는데도 생산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좌초됐던 우한홍신 반도체 제조 HSMC의 사례는 국가의 맹목적 투자에 기댄 거대 반도체 프로젝트가 어떻게 도덕적 해이 문제로 물거품이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가지고 지원했던 중국의 반도체 항모라 그러죠. 칭화윤리의 파산 위기 역시 연구개발을 통한 실적 쌓기를 또 실력 쌓기를 도외시한 채 막대한 자금력만 동원하면 반도체 작업이라는 꿈을 초단기에 이뤄낼 수 있다는 중국식 맹신이 빚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굴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2025년까지 반도체 작업률을 70%까지 올리겠다 하는 광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의 중국 반도체 작업률은 얼마나 될까요?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든지 우시에서 만들어진 SK하이닉스의 D램 같은 외국 회사의 제품을 포함해도 25%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런 한국 회사들을 제한다 그러면 중국 내 자체 회사들로는 10%를 겨우 넘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면 할 말 다 한 겁니다. 이것이 중국 반도체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중국 반도체가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저가 위주의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도 감안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니까 중국 당국이 당황하면서 관련자 숙청에 나서고 있고 또 분위기를 다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1월 9일 기업 발표와 중국 관영 매체 보도 또 지방정부 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지난 3년간 최소 6개의 새 대규모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들 프로젝트에 투입된 금액은 최소 23억 달러, 한 2조 7,692억 원 정도로 대부분은 중국 정부가 지원한 금액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단 한 개의 반도체조차 만들지 못했다라고 보도를 했던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